문제는 이혜리가 한 8시 즈음부터 졸려 하는 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침실에 들어가서 책도 읽고 뭐 이야기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다 하는데 12시까지 앉아. 저희 아이 성격에 맞춰서 딱 3가지를 지켰더니 잠자는 시간도 당겨지고 총 수면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모님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오늘은 두돌아기 수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수면 교육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거창하고요. 수면 패턴 교정, 입면 시간 단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수면에 문제가 없던 아이들도 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낮에 일정 시간 낮잠을 꼬박꼬박 자고 그렇게 2돌 정도 개월수가 되면은 다시금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준비했고요. 저도 그런 고민으로 엄청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다시 너무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육아의 질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돌 전에 이혜리 수면 패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혜리는 그냥 평균적인 수면 습관을 가진 아이였어요. 유니콘 아이처럼 등만 대면 바로 잠에 들고 또 스스로 잠자러 들어가고 밤잠도 12시간 가까이 쭉 자서 아침에 엄마보다 늦게 일어나고 이런 스타일이면 좋겠지만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매일 밤 안 자겠다고 실갱이를 벌인다든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자는 내내 새벽에 좀 깬다든지 뭐 이렇게 수면으로 고생하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서 재우면 그냥 잠을 잘 잤고 한번 잠들면 평균 한 10시간 정도는 푹 자는 아이였어요. 대신 입면 시간은 좀 긴 편이었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이상이 걸릴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면 독립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옆에서 재워줘야 잤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 집마다 각기 스타일이 있는 거라서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전문가 삐뽀삐뽀 119 하정우 선생님도 같이 재우냐 따로 재우냐는 어떻게 해도 좋고 나쁘고 없이 상관이 없고 다만 수면 환경이 좋으면 같이 재워도 괜찮고 나쁘면 따로 재워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이혜리가 자는 시간에 같이 자고 이혜리가 잘 시간에는 모든 집에 불이 꺼져 있고 또 저희는 또 TV를 보지 않고 미디어 노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수면 환경이 이혜리와 저희가 맞춰져 있었어요. 대신 같은 공간 안에서 이혜리는 범퍼 침대, 저희는 침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 없이 큰 문제 없이 그냥 잘 자던 이혜리도 2돌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23개월 즈음부터 밤잠 자는 시간이 서서히 늦어지더라고요. 보통은 이혜리가 저녁 8시 반에 잠들어서 아침 6시 반이나 7시쯤 이렇게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점점 저녁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그러면서 10시 넘어 잠드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었고요. 저희가 23개월 말부터 24개월 초에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그때 캐나다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밤 12시에 잠드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시차인가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다녀와서 거의 한 달 넘게 정도를 그랬고 이게 어린이집 낮잠 때문인가 했더니 주말에 낮잠을 많이 안 자는 날도 어떤 때는 그것과 상관없이 또 늦게 자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계속되니까 점점 재우는 저희도 지쳐가고 아이 성장에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이혜리가 한 8시 즈음부터 졸려 하는 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침실에 들어가서 책도 읽고 뭐 이야기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다 하는데 12시까지 앉아. 그러니까 거의 4시간 가까이 아이도 저희도 너무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처음 방법으로는 일찍 깨우기를 해봤습니다. 이혜리가 늦게 자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늦게 일어나는 경우도 잦아지더라고요. 사실 뭐 이혜리가 좀 늦게 일어나면 저도 늦게까지 잘 수 있어서 좋기는 했지만 이렇게 아침에 들쑥날쑥 늦게 일어나는 것도 분명히 밤에 늦게 자는 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7시에 깨워서 밝은 해를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수면 관련 책이라든지 논문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어른들도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매일 규칙적인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해를 보는 것이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매일 아침 7시에 기상을 규칙적으로 하고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쳐서 밝은 해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저녁에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잠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또한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다시 여러 수면 관련 책과 영상들을 찾아봤고요. 저희 아이 성격에 맞춰서 딱 3가지를 지켰더니 잠자는 시간도 당겨지고 총 수면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두들 알고 계실 거고 저희 역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야 할 시점, 이혜리가 졸려하는 시점부터 소등을 하고 수면등 정도만 켜놓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또 안 먹히더라고요. 아마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거 이미 우리 다 했지, 어디 한번 계속 얘기해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혜리가 커가지고 이 스위치를 작동할 수 있는 높이 정도까지 키가 컸어요. 그래서 본인이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더라고요.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꺼지지 않게 왜 현관 나갈 때 일괄 소등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걸 아예 눌러서 차단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혜리가 여기 LED 등은 또 그 소등을 해도 불이 켜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켜는데 그 의자도 미리 치워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자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시각에 저희 집은 지금 그게 9시인데요. 딱 정말 말 그대로 완전한 어둠, 그러니까 암막 커튼도 치고 모든 집안의 불을 꺼서 깜깜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침실에서는 잠만 자기입니다. 이건 역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어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남편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현재 수면 쪽에 있어요. 그래서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중 몇 가지를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서 밝은 해를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때 어두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는 곳과 활동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돌 아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전에는 침실에 수면등을 놓고 자기 전에 책도 읽고 했었는데 이제는 8시부터 집안 전체적인 조명을 좀 낮추고 9시가 되면 거실에 있는 불을 포함한 모든 집안의 불을 다 끄고 침실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다가 잡니다. 그러니까 그 전과는 달랐던 것은 그전에는 침실에서 수면등을 켜고 책을 좀 읽다가 잠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거실에서 활동을 다 마친 후에 9시에는 모든 불을 끄고 이제 침실로 가는 거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끊임없이 말로 설득하기. 사실 이 세 번째가 제일 어렵고 오래 걸리고 또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삐뽀삐뽀 119 하정우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아이는 부모가 그냥 옆에서 퍼 자면 알아서 어련히 잔다 하잖아요. 저도 이 말에 너무도 공감을 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혜리 어릴 때는 그게 또 먹혔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자기 의지가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난 후부터는 그냥 무턱대고 옆에서 얘라 이제 자는 거야, 잘 자 하고 자면은 본인을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혜리 같은 경우는 좀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 성향과 성격을 따라서 부모님이 잘 보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저녁 8시부터 조명을 낮추고 텐션도 굉장히 낮춰줘요. 평상시에는 저도 굉장히 텐션이 높고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신나게 놀다가도 이제 8시에 전체적인 불을 다 끄고 조명만 하나 켜줍니다. 거실에 조명 하나만. 그런 상태에서 자, 이혜라 오늘은 어떤 거 가지고 놀까? 라고 하면서 블럭을 가지고 놀 때 자, 이 블럭 가지고 우리 저 책 읽고 나서는 들어가서 잘 거야. 그리고 책 읽고 나서는 불이 깜깜해지면 들어가서 잘 거야. 수시로 앞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텐션을 서서히 차분하게 낮춰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창밖에 달한테 인사를 하고 불이 이제 꺼지면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아이한테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수시로 설명을 해줘도 이렇게 불이 깜깜하게 꺼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이는 나가겠다고, 놀겠다고 엉엉 울기도 하고 절대 쉽사리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 딸은 그랬습니다. 절대 들어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때 이제 아이들이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물 마시겠다, 배고프다, 등을 긁어달라, 책 읽어달라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은 실제로도 진짜 목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물은 항상 준비를 해서 침대 옆에 놔뒀고요. 배고프다는 거는 사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미 저녁에 어마무시한 양을 먹은 거를 제가 다 알고 봤기 때문에 그거에 속지 않아요. 그리고 등은 충분히 제가 긁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아까 그래서 충분히 읽어줬기 때문에 이제 방에 들어와서는 우리 이야기하고 잘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첫날 제가 이제 그렇게 충분히 다 설명을 하고 불이 깜깜해지고 침대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잘 거야, 얘라 잘 자 하고 자는 척을 하려고 했더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혜리의 그 성격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오히려 이혜리는 갑자기 처음에는 나가자, 아니야 들어가, 아니야 나는 밖에 거실 한 바퀴 더 돌고 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그걸 안 들어주고 그냥 자니까 점점 피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를 때리려고 하고 좀 난폭해지는 모습을 좀 느껴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그때 일어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혜리를 공감해줬어요. 이혜리가 굉장히 놀고 싶구나. 엄마도 지금 이혜리랑 거실에 나가서 더 놀고 싶어. 일단 공감을 해주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왜 일찍 자야 하는지, 왜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아이 성향과 부모 성향에 맞춰서 설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가 왜 잠을 자야 하지? 우리가 왜 밥을 먹지? 힘이 없을 때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씩씩해지지? 잠도 이렇게 푹 자야지 다음날 개운하게 활기차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왜 자야 하는지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러면 늦게까지 이렇게 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혜리가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놀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혜리가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못 만나고 내일 어린이집에서 이혜리가 좋아하는 트니트니 수업이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혜리 기분이 좋지 않지 않을까? 엄마도 이혜리랑 신나게 놀다가 내일 늦잠을 자고 일하는데 꾸벅꾸벅 졸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엄마 선생님한테 또 혼나게 되고 엄마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이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왜 자야 하는지, 그리고 늦게 잤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못 가게 돼서 친구들을 못 만날 수가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설명을 좀 해줬어요. 그리고 마침 지금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서 산타 할아버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선물을 주게 되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밤마다 이렇게 친구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일찍 자는지 보고 가는데, 일찍 자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신대. 그런데 늦게 자면 어떡하지? 우리 이혜리 선물 못 받으면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산타 할아버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혜리가 오히려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효과를 본 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였어요. 물론 여기에는 부모님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한 어둠, 그리고 침실에서 잠만 자는 거 대화로 설득하기, 요렇게 해줬더니 저희가 수면 교육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 첫날부터 이혜리는 지금까지 꼬박꼬박 잘 자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들어서는 이혜리랑 자기 전에 감사 대화하기를 하고 있어요. 침대로 들어와서 오늘 있었던 즐거웠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 이렇게 복기하면서 감사 이야기를 하면서 잠듭니다. 이거는 본래 제가 좀 혼자 했던 습관인데, 아이한테 울면서 잠들지 않고 잠드는 그 순간에 좋은 기억을 좀 남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에게도 잠자는 순간이 기분 좋은 순간이었으면 하고 자기 전에 웃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실제로도 뭐 간지럼을 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랑 많이 웃다가 좀 잠이 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얻은 결과는 첫 번째, 입면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에서 길면은 4시간까지 걸렸던 이 입면 시간이 지금은 자러 들어가면 15분에서 20분 내외로 잠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총 수면 시간. 더 좋은 거는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더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총 수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거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인데, 저는 아이가 잠들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게 하면은 더 잘 잘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요. 그래서 그 전에는 굳이 이혜리를 뭐 일부러 어떤 시간에 맞춰서 재우려고 하지 않고 졸릴 때까지 충분히 놀아주고 스스로 잠들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개월수가 지나가면서 11시에 잠들기도 하고 12시에 잠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수면 교육을 하게 된 건데, 이걸 하고 얻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 그 전에는 뭐 새벽 6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6시 40분에 일어나기도 하고, 뭐 혹은 어쩔 때는 9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일어나는 시간이 들쑥날쑥이었는데, 오히려 시간을 정해주고 자야 한다 알려준 다음에 재웠더니 더 규칙적으로 요즘은 매일 아침 7시 40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밤에 자는 총 수면 시간 역시 길어졌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언제 낮잠을 자든 밤잠 드는 시간이 일정해졌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일 바랐던 목표였어요. 지금은 낮잠을 언제 자든 몇 시간을 잤든 저녁 9시 반 전에는 잠이 듭니다. 사실 그 전에 이혜리가 규칙적으로 잤던 어릴 적 시절처럼 더 일찍 잠에 들면 좋겠지만 이건 저희 생활 패턴에 맞춰진 건데요. 저희 남편이 이제 7시 반 좀 넘어서 퇴근을 하고 그때 이제 가장 빨리 저녁 식사를 해도 9시 조금 넘어서 설거지 등을 포함해서 집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와 저희 부부가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매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이제 이혜리도 엄마 아빠랑 놀고 싶을 건데 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놀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불을 소등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집은 9시 30분 전으로 맞춰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는 이게 습관이 돼서 주말에도 몇 시에 자든 낮잠을 언제 잤든 간에 9시 30분 전이면 잠에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제가 제일 고민이었던 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다르고 또 상황마다 다르고 집안 분위기마다 달라서 이 내용을 공유할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인스타 스토리로 공유를 했을 때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면으로 다시금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누군가가 엄청 고민하고 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요. 사실 아이들은 크면서 또 상황이 달라지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수면으로 행복을 맛보고 있지만 또 언제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한 달 넘게 잘 지켜지고 있고요. 혹 변수가 또 생기면 그때 또 새로운 수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이혜리와 비슷한 개월수 혹은 또 앞선 개월수로 어떤 식으로 수면 교육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편안한 수면 시간을 갖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